성지중학교 2학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행평가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수업을 녹화를 해서 올렸으니까 여러분 모두 귀 쫑긋 세우고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문명의 공통점들에 대해서도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4대 문명이 하나하나 지니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4대 문명 중 가장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요. 기원전 3500년경에 수메르인이라고 불리는 민족에 의해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비옥한 평야지대에 건설했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흐르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이쪽에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강 사이에 이 지역이 있죠?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명이 탄생했던 시기는 청동기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르라든가 라가시 같은 도시 국가들이 건설이 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널리 발달하게 되죠. 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에는 개방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열려있는 지형이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교류도 상당히 활발했고요. 잦은 이민족의 침입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주변에는요. 사막이라든가 높은 산, 바다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열려있는 지형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교류가 활발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진 반면 딱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막아줄 수 있는 지형이 없는 관계로 여러 이민족의 침입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은요. 내일 내가 행복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왜냐면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를 중시하는, 지금을 중시하는 현세적 세계관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세적 세계관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했듯 죽은 뒤의 세계, 그러니까 다음 생보다는 현재 지금의 삶을 중시했었고요. 또 왕 같은 경우에는 신의 대리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은 신의 부름을 받고, 그러니까 신의 신하로서 신의 권력을 이 양 대신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왕은 신이 아닌 신의 대리인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강한 권력을 가지기보단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사진 보이죠?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요거는 지구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지구라트의 용도는요, 신전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에는 개방적 지형으로 이민족의 침입을 수도 없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에 따라 신들에게 전쟁터에 나간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동생을 위해서 비는 이러한 문화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도시 가운데 중앙에는요, 이렇게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을 지었고요. 또 이 신전에서 많은 종교의식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세적인 세계관, 지금 당장을 중시하는 이러한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도시마다 섬기는 신들의 모습이 다 달랐고요. 또 이 신들을 통해서 현세, 지금의 세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원하는 모습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보이게 됩니다.
자, 또한 문자도 만들어요. 이른바 쐐기 문자라고 해요. 자,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쐐기 문자라고 불리는 문자인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상당히 좀 날카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 당시에는 종이라고 불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불에 구워서 딱딱하게 만들고요. 그 위에 이렇게 글씨를 이제 파내서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강한 힘을 누르면서 글씨를 새겨야 했기 때문에 이 문자의 모습이 쐐기와 같다라고 해서 쐐기 문자라고 불렀고요. 또 퇴음역, 60진법, 점성술, 달력을 제작합니다. 자, 태음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달력을 보면 양력과 음력으로 나뉘죠. 다 알 거예요. 바로 그 음력을 의미합니다. 또 60진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로 세죠. 그것을 60진법이라고 하고요.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통해서 점을 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달력도 제작을 해요. 자, 이렇게 태음력, 60진법, 점성술, 달력을 제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농경 때문이었어요. 태음력과 달력을 통해서 농사를 그러니까 씨를 언제 뿌리고 수확물을 언제 걷어야 하는지,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지금 몇 시이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내일의 날씨가 어떤지 점을 치고 이러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농경의 발달로 인해서 이러한 과학들이 발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널리 발전을 하게 되다가 아카드인이라고 불리는 민족에 의해서 쇠퇴하기 시작을 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상당히 오픈된 열린 지역, 개방적 지형이었기 때문에 이민족들의 침입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아카드인의 침입으로 인해 쇠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도시국가로 쪼개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상황일 때 다른 민족의 침입으로 쇠퇴를 하기 시작을 하다가 기원전 18세기로 가게 되면 아모르인이라고 하는 민족에 의해서 바빌로니아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바빌로니아 왕국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은요, 함무라비 왕이라고 불리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 함무라비 왕은 흩어져 있었던, 분할되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성기를 일으켰던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자,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불리는 법전은요,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 문은 문자라는 뜻인데 법을 문자로 기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함무라비 법전에 실려있는 법의 내용이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한 거는 우리 다음 PPT에서 문제로 풀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전성기를 누렸던 바빌로니아 왕국에서도요, 결국에는 쇠퇴하기 시작을 했는데 함무라비 왕이 죽은 다음에 여전히 개방된 지역으로 인한 여러 민족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약화되다가 처음으로 철기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히타이트인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였어요.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타이트인이라고 불리는 민족이 세계 최초로 철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었어요. 청동기와 철기가 서로 싸우면 당연히 철이 이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바빌로니아 왕국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의 24페이지, 학습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5페이지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비석이 지금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자, 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새겨진 조각의 그림을 보시면, 함무라비 왕이 태양신에게 반지와 지휘봉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왕은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신을 대신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반지나 지휘봉이라고 하는 것을 하사받음으로써 신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비석으로 남아 있고요. 또 그 아래 보시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앞서 배웠던 쐐기 문자, 그 쐐기 문자로요. 이 법 내용이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 비석에 새겨진 내용 중에 일부를 보시면 자, 귀족의 눈을 다치게 하면 그의 눈을 다치게 하고 귀족이 평민의 눈을 다치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화 1미나를 지불하고 귀족이 노예의 눈을 다치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노예값의 반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자료에서요. 귀족이 다른 노예를 다치게 했을 때 받았던 처벌을 받아 밑줄 쳐보자 되어 있어요. 자, 쉽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중에 노예가 들어가는 건 여기 세 번째 내용이 될 거예요. 이 부분 밑줄 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사회의 특징을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요. 첫 번째로 귀족이 평민을 다치게 했어. 그런 경우에 은화 지불을 하거나 노예를 다치게 하면 노예값의 반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은화 지불하고요. 노예값을 반 지불한 거예요. 화폐가 존재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또 화폐가 있다는 거는 귀족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 존재했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귀족이 다치게 하면 똑같이 다치게 하는데 귀족이 평민을 다치게 하면 돈으로 때우고요. 또 귀족이 노예를 다치게 해도 역시 돈으로 때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계급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도 달랐다. 계급 차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특징으로는요. 귀족의 눈을 다치게 하면 그의 눈을 다치게 한대요.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제 눈을 다치게 한대요.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거 바로 보복주의라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사유재산 존재, 계급차별 있었다라는 점,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 시키면 보복주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특징도 있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문명과 관련된 영상도 선생님이 따로 올렸습니다. 반드시 그 영상도 꼭 학습하시기 바랍니다.